21번, 22번부터 26번까지, 네, 그 도덕교육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드립시다. 자, 도덕심리학의 중심적인 콜버그의 인지발달이론. 자,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 인지의 발달에 한 것으로 보고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다. 별거 아니에요. 콜버그는 뭐라고 생각했냐?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사람이 인지가 발달하는 것에 관한 이론이야. 이 이론에서 뭘 얘기했냐면 도덕적 이해는 인지의 발달에 한 거다. 지식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 행동을 이끈다는 거야.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이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가 있으면 도덕적 행동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게 콜버그의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런데 과연 도덕적 이해가 이걸 보장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 거지. 그지? 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반대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인지 알지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 그런 문제가 나죠. 자, 그래서 누가 나와? 블라지라는 사람이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자, 나타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럼 콜버그랑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게 더 문제지.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도덕적 이해, 지식이야. 콜버그와 달리 다른 점, 도덕적 이해가 자아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가 있어. 그리고 당연히 이게 쭉 가서 도덕적 행동이 돼.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자아 통합 과정이 있어야 돼.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이 과정이 있는 애들은 일어나는 애들, 이 과정이 없으면 안 일어나는 애들. 콜버그는 이걸 빼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블라지의 이론이야. 아주 간단해. 그럼 이제 이 자아 통합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냐가 문제가 되겠지.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 이 과정. 그러니까 어떤 과정? 요 과정. 이게 바로 도덕적 자아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게 자아 통합 과정이라고 한 거야. 기존의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아는 고정 불변한 상태가 아니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 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 위치에 둘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 당연히 자아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 블라지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 기질에 따라 살아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걸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것에 결정된다고 본 거지.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거 세 개가 이제 자아의 다른 요소가 되는 거지. 자, 세 가지가 뭐 나간다고요? 도덕적 정체성. 이것들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난다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 자아 통합 과정인 거야, 결국 이게. 도덕적 정체성,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감. 그 다음에 자아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이 과정, 통합 과정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예요.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어. 해야 할 방향, 이 방향을 알려준대. 요거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용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 그 방향은 추동력을 제공한대. 이거 두 개는 추동력을 제공. 야, 여기야! 그럼 얘들이 뿜뿜해서 가게 한다는 거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 것.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 인식, 정체성은 본질적인 자.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의 내용과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거지.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좋은 짓이야. 이거 잘못하면 사이코패스 되는 거고.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된 정도, 즉 도덕의 총합적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야.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 이렇대.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적 정체성의 핵심인 거야. 자, 블라지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한 삶을 추구하고요.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야. 옮긴다는 게 아니야. 아직 가능성이야.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덕적 정체성.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도덕적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관심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관심도 갖고 자기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런 상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이거를 좀 내려서 끄집어 갈게요. 잘라내서 이쪽에다가 붙여놓읍시다. 제가 여기서 필요할 거거든. 도덕적 정체성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책임감. 이번엔 책임감이에요. 도덕적 책임감. 자, 책임감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러니까 얘는 판단과 동시에 플러스 이건 의무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라는 거지.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 자,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되면 나타나요.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이고요.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중요하겠지? 뭐라고요?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생기게 되는 것. 이런 얘기 꼭 선지로 갖다 써먹죠. 네. 도덕적 책임감은 외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잘 기억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자아 일관성. 이건 이제 자기가 일관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런 욕구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욕구가 아니면 사실 상관없는 거고요. 뭐라는 거야? 자, 아무튼 봐봐. 잠깐만. 제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잠깐만요. 자, 갑시다. 자, 일관성은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경향. 자아의식과 일치해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경향성. 이거. 일치해서. 블라즈에 의하면 자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거 아니고 자기 충족 욕구 아닙니다. 그럼 왜 나타나는 거야?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하는 게 자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도덕적 정체성 여기 있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자일관성이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전하는 자아일관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행동으로 전환되는 건 일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게 도덕적 이해가 있었어. 이해가 행동으로 이어져. 근데 행동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자아 위에서 이렇게 표현했지. 자아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 자아 통합 과정이 이건 거야. 자아 통합 과정의 첫 번째가 뭐야? 도덕적 정체성 단계야. 이 정체성 단계에서 자아를 통합해주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단계. 그 다음 행동으로 갈 때 왜 행동으로 가느냐? 자아 일관성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아 일관성이 뒷받침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추동력이라고 해준 거야. 됐어요? 자, 도덕적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균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이래.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진 않겠어. 나한테 이러기는 쉽지 않다고 사람이. 균열을 가져오거든. 자아 분열이 된다고. 자아의 여러 특징들 중 선, 정의, 공평 등과 같은 도덕적 범주를 자아의 중심에 둘 때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의 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 자꾸 밀어준다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게 밀어주는 게 바로 추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23년. 자, 문제들도 우리가 좀 보고 와야지. 그치?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자, 콜버그는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지식구조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식구조가 바로 도덕적 이해의 측면이죠. 맞는 거예요. 바꾸자. 자, 두 번째. 콜버그는 도덕적으로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 도덕적으로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콜버그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블라지가 저 이론을 제시한 거 아니야. 그죠? 이번이 답이에요. 블라지는 도덕성과 자아의 통합으로 형성된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 당연한 얘기고, 블라지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아의 특징들은 서로 다른 위계를 가지고 있다. 위계, 위아래가 다르다고. 위계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딨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여기 있네. 위계란 단어 자체가 있어요, 실은. 여기 있잖아. 그지? 이런 단어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볼 때는 선지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봐줘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법에 있었지만 하지 않은 사고 도구어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어들은 문제에서 특히 국어 문제는 자주 써요. 그 다음 콜버그와 블라지 모두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행동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 아는 것, 지식, 이해야. 그 다음에 이게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 자, 콜버그는 이게 바로 이끌어진다고 보았고, 블라지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아 통합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라고. 됐죠? 그 다음 23번 문제 봅니다. 자, 가상의 대화예요.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지 부조화 이론 좋아. 이거 뭔지 알아? 인지 부조화 이론은 곧바로 보자마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어디냐? 자아일관성. 자아일관성을 지키려고 인지 부조화 이론. 그러니까 자아일관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인지 부조화가 나오는 거야. 개인의 사고와 행동 간에, 봐봐, 사고와 행동 간에 불일치, 심지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불일치를 해소라고 한다. 건강에 나쁜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야식 먹는 사람, 야식을 참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정신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리화해. 자기 합리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사고 행동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해요. 이런 사례도 자아일관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연관이 딱 되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블라즈가 말하는 자아일관성은 자기 합리화를 통한 불일치 해소와는 달라요 했어. 그럼 우리는 유사한 케이스를 다르게 보는 기점을 봐야 된다고. 유사한 케이스를 다르게. 이 자아일관성에 대한 설명을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봐도 돼. 자, 자아일관성을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아의식과 일체 살아가는 인간의 경향성. 이거.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 자아의식과 일체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경향성이라는 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라즈에 의하면 자일관성은 본능적 경향성, 자기충족 욕구, 이거 아니래잖아. 바로 뒤에 있잖아. 그치? 이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야.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자아일관성이라고.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야식 먹는 자아일관성은 자아일관성이 아닌 거야. 그냥 인지부조야, 인지부조야.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포인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린 거야.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된 데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 요건 다 틀렸어요. 그럼 도덕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 책임감도 틀렸네. 자, 선천적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욕구? 설마 도덕적 이상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욕구. 그게 바로 뭐다? 자아일관성이다. 여기서 이 글에서 정의 내리는 자아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4번 블라즈의 견해에 따라,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해 보인 반응. 그럼 기억, 니은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동. 쉬운 개념이네요. 자, 기억은 도덕적 이해, 니은은 도덕적 행동. 콜버그는 굉장히 간단해. 도덕적 이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도덕적 행동으로 따라온다고 얘기했고요. 블라즈는 조금 다르죠. 기억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거짓말, 기억이 니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선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분리가 아니라 통합되는 과정이지, 분리하면 안 되지. 니은이 기억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른 사람과 경쟁이 중요한 것임을 아는 기억만 있으면, 경쟁이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이것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불이웃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기억이 불이웃을 돕는 니은으로 이어지려면 자아의 능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아의 능동성은 자아 통합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3단계로 나뉘는 바로 이 과정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5번 문제. 자, 보기는 윗글의 이해를 위한 학습지의 일부 봅시다. 도덕적 자아 모델을 탐구해보자. 성실성은 없지만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대. 두 번째,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정직하게 살 때는 다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못해요. 안타깝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 교사가 제시한 실천 과제에 따라 누군가 제시한 실천 과제야.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일상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자, 봐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우리가 미리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어 문제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가 미리 구성할 수 없다는 거. 그냥 그것뿐이야. 이것뿐이야. 그냥 사례야. 이걸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 자, A는 자아를 구성하는데 배려를 성실보다 중심적 위치에 놓았겠군. 그러니까 성실성은 없지만 맞지. B는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의무로 나와 있는 얘기잖아, 그대로. C는 도덕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는 지속적 노력을 하지 않아.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는 지속적인 노력. 요 얘기가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야. 여기 나와. 지문에. 지문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딨냐? 본능적 특성을 자꾸 눌러야 된다고. 여기 있네. 자,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유효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에 본충을 억제하려는 의도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는 걸로 하지 않는다니까. 단 이게 니들 머릿속에 그냥 계속 기억이 나냐 이거지. 잘 안 난다고. 그럼 어찌야 찾아가라니까. 네, 내년에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아직은 찾아가는 거 가능할 거예요. 최대한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아닌 거라도 기억을 찾아주세요. 아닌 거라도. 맞는 거 빼고 아닌 거라도. 자, 그 다음 D. 외부의 요구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이 부여되어 바람직한 행동을 생활하겠군. D. 외부의 요구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는 거냐? 외부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는 거야? 도덕적 책임감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야? 얘도 확인해?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이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까 어디 있었더라? 잠깐만.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또 그대로 나오네.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있잖아. 그럼 이건 이미 이 부분에서 틀린 거야. 게다가 자아 일관성이야. 근데 외부의 요구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이게 정답입니다. B는 C보다 B는 정직, C는 정직하게 지속하지 못했잖아. 도덕적 범죄를 통합한 정도가 더 높다. 이게 자아 통합의 핵심인 거지.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6번 문제는 단어 문제니까 단어 문제는 제가 복잡하게 안 갑니다. 자, B가 추구하다일 거야. 추구하다. 여기 있네. 이걸 넘보다로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거 들어가 보면 되지 않냐? B. 자,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넘보며. 이게 되겠냐고. 그걸 지향한다 이런 정도가 더 맞겠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